LTV, 주택 가격의 몇 %까지 대출을 해줄 것이냐의 기준이죠. 현재는 투기가열지구는 LTV가 40%, 즉 주택 가격의 40%까지 대출, 조정대상 지역은 50%까지예요. 최근에 이 LTV를 얼마나 풀어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여당과 정부에서 되게 많았죠.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께서도 무주택자는 대출 90%를 해줘야 한다 주장하셔서 설마 진짜로 90%로 완화를 하나? 집값 폭등하나? 싶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90%는 아니고 최대 70% 선까지 풀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90%에 비해 적을 뿐이지 기존에 비하면 큰 변화입니다. 대출액이 기존에 비해서 꽤 많이 나와요. 이게 일괄적으로 70%까지 해주겠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차등을 둬서 대출 한도를 LTV를 늘려주겠다라는 건데, 자, 오늘은 어떤 조건일 때 얼마나 대출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LTV는 어떻게 개선되나.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는 겁니다. 이 정책을 여러분이 잘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결국 중요한 건 LTV가 올라가니까 어쨌든 대출을 풀어주는 건 집값 상승 요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어떤 주택이 가장 많이 상승할 거냐, 어떤 주택은 순식간에 2억 이상 상승할 것이고 어떤 주택은 또 거의 사실상 영향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주택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정책을 잘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죠.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요. 내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6월 이내,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7월 1일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특정 조건을 갖춘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이 될 거고요. 자, 어떤 주택을 매수해야 하는지, 어떤 주택이 가장 이 정책으로 인한 상승 효과가 클지, 그리고 도대체 왜 6월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은 끝까지. 여러분들 이 기사를 한 번씩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20%까지 완화해 준다. 7월부터. 대충 보셨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정확히 얼만큼 우대를 해준다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이거부터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는 7월 1일부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6월 이내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우리 지금 투기과열지구에는 LTV가 40%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은요 50%까지죠. 비규제 지역은 지금도 70입니다.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적어도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은 거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알아보시면은 보통 LTV가 40에서 50%죠. 근데 지금도요, 이 LTV를요, 지금도 현재도 7월 1일부터 말고 지금 현재도 서민 실수요자, 그러니까 서민이면서 실제로 이 집에 거주를 하실 분들한테는 10% 정도 우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0%를 더 해준다는 거죠. 원래 40%까지 대출되는 투기과열지구는 10% 우대하면 50%가 되겠죠. 조정대상 지역은 원래 50%니까 60%까지 대출이 원래 됐었던 거예요. 무주택 실소유 서민은요, 원래 이렇게 우대가 되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이번에 이 우대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 단순히 10% 늘어나는 것도 큰 변화지만 원래는 이 혜택은 6억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이 됐었어요. 수도권에 6억 이하의 주택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잘 모르죠. 이제는 9억 이하까지 이 제도의 수혜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이번에 바뀌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 실소유 서민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니까 너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이 혜택을 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기존에는 부부 합산, 둘이 함께 벌었을 때 8천만 원,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래 9천만 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줄게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좀 타이트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이 대상도 늘려줘요. 부부 합산 기본 9천만 원 이하, 만약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1억 원 이하까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용어가 있어서 결혼을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혼이신 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미혼이 오히려 더 쉽죠. 부부 합산으로 9천만 원 1억 미만으로 맞추는 건 좀 애매한데 혼자서 뭐 9천만 원 1억 맞추는 건 쉬우니까요.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소득 기준 자체를 올려주는 거고요. 좀 완화시켜주는 거죠. 원래는 이런 사람들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버는 사람들도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래 투기가율지구는 6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LTV 우대가 가능했었어요. 이제는 대폭 확대를 해서 투기가율지구는 9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까지 LTV 우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기존에는 투기가율지구에서는 원래 LTV 40%에다가 10% 우대해서 50까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40에다가 20%까지 우대를 해서 최대 60%까지. 근데 이 집값이 6억 원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9억 이하까지 이 혜택이 적용이 되긴 되는데 약간 차등을 뒀어요. 원래 9억 원 이하는 아예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 LTV 우대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새롭게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6억 원 이하랑 똑같이 해주진 않고요. 이 구간은 50%까지만.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집값이 7억이면 LTV가 50%인 게 아니고요. 이 7억 원 중에서 6억 원까지의 구간은 60%인 거예요. 나머지 1억 있잖아요. 7억 중에 6억은 60%, 나머지 1억만 50%의 LTV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사실 거의 60% 가깝게 LTV가 적용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60%보다 약간 적겠지만 거의 60%에 가깝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50%인데 50에다가 10%를 우대해서 60이던 걸 이제 20%까지 우대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5억까지는 70%, 완전히 20% 우대를 해주는 거고, 이 5억을 넘는 구간, 5억에서 8억 원 이하까지는 요 구간은 또 60%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제가 최대 70%까지 LTV 우대를 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옵션으로 최대 4억 원 이상 대출해주진 않는다 라는 조건은 붙어 있어요. 요 조건이 또 은근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소득 기준도 약간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주택 기준도 완화를 시켜서 9억 원의 주택까지 이 LTV 우대의 혜택을 보게 해줬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LTV 우대율 자체를 올려버렸죠. 원래 10% 우대해주던 걸 20%까지 올렸다. 전반적으로 LTV 규제가 많이 풀어졌죠. 어디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그럼 기본적으로 약간 감이 오는 게 대충만 봐도 느껴지는 게 6억 원 이하 주택은 원래 LTV 우대가 됐었죠. 원래 10% 되던 게 20% 되는 효과인 거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6억에서 9억 사이, 즉 9억 원 이하의 주택들 원래는 LTV 우대가 아예 안 됐었어요. 그냥 투기가율지구는 40%, 조정대상 지역은 50%밖에 안 되던 게 갑자기 이 LTV 우대 효과를 받음과 더불어 그 변화의 폭이 갑자기 20% 가까이 우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비해서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이 이 변화의 폭이 훨씬 크죠. 그럼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6억 원 이하의 주택보다는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들이 변화가 크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첫 번째로. 근데 두 번째로는 보니까 최대 4억 원까지밖에 대출이 결국에 안 된대요. 아무리 우대를 받아도 4억 원을 넘게 대출해주진 않겠다. 그럼 또 은근히 이런 주택들은 대출이 얼마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좀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제가 계산을 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 매매가에 해당하는 주택들을 매수할 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볼게요. 기존에는 이 기존이라는 것도 요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서민 실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LTV 우대를 이미 받는 분들이죠. 지금 투기가율지구 기준이고요. 원래 투기가율지구는 LTV가 40%니까 기존에는 여기다가 10% 더해서 50%의 LTV를 적용받았겠죠. 내가 3억짜리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면은 1.5억,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왔었겠죠. 4억짜리는요? 2억.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근데 이게 우대율이 커지니까 좀 더 대출이 많이 나오죠. 60% 적용. 4억, 5억, 어디까지? 6억까지는 60%를 적용시킨 거예요. 6, 6에 36, 3억 6천 맞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보다 더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언제 대출액이 4억 원이 되느냐? 정확하게 6억 8천만 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액이 4억 원이 되고 이 이후로는 다 똑같아요. 6억 8천만 원은 6억까지는 60%,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는 50%겠죠. 그렇게 해서 더해보면은 4억 원이 나와요. 이 이후로 7억이든 8억이든 9억이든 똑같이 4억 원의 대출이 나온다. 자, 이렇게 구하고 나서는 이제 뭘 하냐?
자, 기존에 비해서 이 7월 1일부터 개선되는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느냐. 대출이 원래 나오던 것보다 일단 무조건 더 나오긴 해요. 일단 9억 원 이하에서는 더 나오긴 하는데 얼마나 더, 얼마까지 더 나오느냐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보시면 3억짜리 주택을 살 때는 기존에는 1억 5천이 나오던 게 7월 1일부터는 1억 8천이 나오게 되면서 0.3억이니까 3천만 원, 대출이 3천만 원 더 나오는 거죠. 4억짜리 주택은요? 4천만 원이 더 나와요. 지금 여기서 이걸 빼는 거예요, 계속. 금액이 올라갈수록 이 차이도 점점 커지죠. 5억이면 5천, 6억이면 6천 더 나오는 거예요, 대출이 기존보다. 자, 이게 점점 올라가다가 6억 8천, 6억 8천만 원에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기존보다 무려 1억 2,800만 원의 대출이 더 나오게 돼요. 되게 많이 나오죠. 기존에 2억 7,200만 원 나오던 게 7월 1일부터 4억이 나온다. 여기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이 차액이 점점 커지다가 6억 8천만 원짜리 주택에서 최고점을 딱 찍고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해요. 이제 하락하는 이유는 이게 커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건데 이게 지금 커지지가 않죠. 4억 원으로 한도를 걸어버렸으니까. 근데 기존에는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점점 줄겠죠. 그래서 9억 원이 되면은 급속도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시면은 내가 9억짜리 주택을 살 때는 지금이나 7월 달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9억짜리 주택 사는데 3억 6천만 원 대출 받으면 5억 4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7월 달부터는요, 6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5억 4천만 원이나 6억 원이나 그렇게 뭐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죠. 근데 여기 볼게요. 7월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가장 큰 구간, 6억 8천만 원짜리 주택을 살 때는 원래는 6억 8천만 원 중에서 2억 7,200만 원 대출 받아서 약 4억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이제는요, 한 2억 8천만 원만 있으면 되죠. 6억 8천 빼기 4억은 2억 8천. 4억 원과 2억 8천만 원은 아주 큰 차이예요. 아주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과 개선된 이후에 대출액의 차이가 큰 구간, 이 큰 구간이 7월 1일 이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번 LTV 우대 정책의 효과를 아주 제대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이 가격대다. 6억 8천, 7억, 8억까지. 이 구간이 가장 크고 너무 저렴한 주택이나 너무 9억에 근접하는 주택들은 이 구간에 비해서는 그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참고로 6억 이하의 주택들은요, 원래 이 보금자리 대출이라는 게 또 있어요. 원래 또 이런 게 있어서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고 이러면 또 이 70%까지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또 얘네들은 기존에 대출이 또 많이 됐었습니다. 보금자리 대출로 하면. 사실은 보금자리 대출이 되시던 분들은 이 차이가 없죠. 사실상. 원래 70이 됐으니까 보금자리 주택을 이용하면 돼요. 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사실은 이 차이마저도 없다. 사실 개선되든 안 되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의외로 6억 이하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개선 효과가 없을 겁니다. 원래 보금자리 대출로 70%가 됐었기 때문에 투기가율지분은 60, 뭐 이런 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뭐 지금 개선된 것도 60 아니에요. 이 보금자리 대출에 비해서 그 대상이 더 넓을 뿐, 이제 9천만 원, 1억까지도 적용을 시켜주니까 그 대상이 더 넓을 뿐, 그 대출 액수가 실제로 늘어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그 효과가 큰 구간은 6억 초과하는 구간부터 6억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기존 대출액과 7월 1일 이후에 나오는 대출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 구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6억부터 지금 8억까지 자세히 보는 거예요. 6억까지만 해도 기존과 7월 1일 이후에 대출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가 갑자기 6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확 커진다고요, 이게. 왜냐면 원래 6억 원 초과하는 LTV 우대가 안 되다가 갑자기 되는 거라서 이 차액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예요. 6억 1천만 원만 돼도 갑자기 확 늘어나죠. 이만큼밖에 안 되던 게 갑자기 이만큼이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대출 우대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6억짜리 대출보다 대출이 더 안 나왔었죠. 아무리 내가 무주택, 실소유자, 서민이라고 해도 10% 우대가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더 적은 거예요, 지금. 적었는데 이젠 더 많죠, 얘보다 대출액이.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6억부터는 쭉 그래요. 쭉 커집니다. 쭉 커지다가 6억 8천에서 최고봉을 찍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또 이게 고정되기 때문에, 이 4억 원으로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이 차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 구간, 이 6억 1천부터, 정확히 말하면은 뭐 6억 원을 넘는 그 순간부터, 6억 1만 원부터 아무튼 6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갑자기 대출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커졌다가 7억까지는 이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8억이 되면 벌써 많이 떨어졌죠. 아직까지도 0.8억 차이면은 기존보다 8천만 원의 대출이 더 나온다? 여기까지만 해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섞어진다? 8억을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9억이 돼버리면 4천만 원 차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주택을 샀을 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주택 가격의 상승이 빠르게 일어날 곳은 어디겠어요?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 정확히 말하면 6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8억까지. 이 구간에서 가장 빠른 상승이 일어난다. 즉 6억부터 8억까지 상승하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투자 가치가 원래 높은 물건 여러분이 매수를 해놓으시면 이게 6억에서 8억 되는 거는 진짜 금방이라는 거죠. 종합을 하면 6억 이하의 주택도 상승 효과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상승을 하는 구간은 6억 초과 8억 이하 정도의 주택이 가장 빨리 오를 것이다. 8억을 넘어가게 되면 그 효과가 있긴 있지만 소소한 정도에 또 그칠 것이다. 9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영향력이 9억 초과 주택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물론 이 아래 구간의 주택들이 상승하면서 뭐야 하면서 나도 올려야지 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는 약간 있겠지만 이 정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택을 매수해야 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정책을 가장 잘 이용하려면 해봅시다.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이 8억짜리 주택을 매수하면 이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아요. 8억짜리 주택을 매수해서 한 9억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이게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한 5억짜리 주택을 매수했어요. 이 5억짜리 주택도 분명히 이번 정책의 수혜를 받긴 받죠. 얘가 슬금슬금 올라서 6억 원이 되는 순간 6억 원이 되는 순간부터는 엄청나게 빠르게 오른단 말이에요. 8억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딱 6억 원짜리 주택을 매수하든가 아니면 얘보다 약간 저렴한 한 요 정도에 와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이 구간까지 금방 갈 수 있다 라는 거죠. 너무 여기에 근접해 있는 주택을 사게 되면 이 상승 효과가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가격대는 한 4억 5천에서 6억 정도의 주택을 언제? 7월 1일 전까지. 아니 그 7월 1일부터 LTV가 오르는데 7월 1일 이후에 사면 안 되나요? 아니죠. 지금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이 이 7월 1일 되면 이 LTV 우대 혜택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다 대기 중이라고요. 7월 1일 땡 하면 사야지. 여러분은 그때 사면 안 돼요. 투자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때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이 전에 내가 집을 사고 나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 직전에 들어가야 되죠. 그 직전에 들어가야 이분들 덕분에 내 집값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7월 1일이 되는 순간 이미 상당히 오를 겁니다.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6월 이내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7월 1일 되자마자 7월 1일이 되면 대대적으로 LTV 우대를 한다는 기사가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럼 그때 막 허겁지겁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최대한 7월 1일이 되자마자 제일 좋은 거는 그 전에 6월 이내에 내 집 마련을 해야 이 이후에 다른 분들이 내 집값을 엄청 올려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대로만 보면 이 가격대가 맞기는 한데 이렇게 순식간에 2억 이상 상승을 하고 싶으면 순식간에 요 구간에서 이쪽으로 확 가는 요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싶으면 당연히 그 매물 자체가 좋아야죠. 여러분이 한 4.5억이나 5억짜리 주택을 매수했다면 일단 빨리 6억 원을 넘어가야 돼요. 일단 빨리 6억을 넘고 나서 그때부터 이 정책의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8억까지 금방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책이 아니어도 원래 빨리 오를 만한 곳, 즉 대형 호재들이 있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GTX 들어오면서 재개발되면서 주변에 상권도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막 들어오는 곳들. 기본적으로 싼 주택이니까 서울의 중심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경기, 인천권에 이런 호재가 많은 곳들.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곳들은 원래부터 상승 속도가 빨라요. 이 상승 속도가 원래 빠른데 내가 한 5억짜리를 사놓고 이 상승 속도를 타다 보면 얘가 6억이 되는 순간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원리는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정책은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7.10 대책으로 아파트의 취득세,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누가 혜택을 봤어요? 오피스텔이 혜택을 받죠. 아파트용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도 하죠. 얘네가 엄청 오른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취득세,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또 저렴하게 돼서 다주택자들이 투자의 수단으로 오피스텔을 엄청 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은 안 올랐는데요. 원룸이고요. 이 아파트, 진짜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들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이런 아파트형 오피스텔, 깔끔한 신도시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대처를 잘 하신 거죠. 항상 어떤 정책이 나오면 여기에 어떤 대처를 해야 나에게 유리할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 정책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뭐 따질 수는 있어요. 따질 수는 있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정책이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되느냐, 내가 이 정책이 시행될 때 어떤 기회를 보고 잡아야 하느냐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 여러분 모두 꼭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영상을 마치게 되면 아이씨 그럼 그래서 어디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가격대에 있으면서 대형 호재가 있는 그런 곳이 어디야? 그게 궁금하잖아요. 좀 추천을 드리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전국에서 가장 핫해지는 세계 역세권. 이게 이제 GTX 신호선 추가 정거장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은요. 지금 이 시점은 GTX 신호선의 유력한 추가 정거장만큼 투자 가치가 좋은 곳은 없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 돼서 가격에 반영이 되고 나면은 그렇지 않겠죠. 지금은 가격이 아직 반영이 다 되어 있지 않고요. 확정도 안 됐고 하다 보니까 GTX 신호선의 아주 유력한 추가 정차역들, 그쪽 역세권들은 지금 엄청난 투자 가치를 가져요. 그 세 개가 어디였다? 왕십리, 인덕원, 의왕이었고, 근데 뭐 왕십리 쪽은 지금 뭐 이 가격대로 따질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이 정책과는 딱히 상관이 없죠. 다 9억을 넘기 때문에 이 정책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책과 상관이 있는 곳은 의왕밖에 없어요. 의왕역. 어떻게 보면 이 정책에다가 GTX 신호선 추가 역사 호재까지 곁들이면 현재 요 테크를 타기, 요 정도 가격에 매수를 해서 요거까지 빠르게 가는 요 테크를 탈 수 있는 주택은 이제 의왕역 근처에 저렴한 뭐 재개발, 재건축 매물들이 가장 좋은데 아래쪽에 이 부곡 다구역이라고 있어요. 요렇게 되는데 보시면 우성 6차 있고 우성 5차 있죠. 이런 곳들이 지금 매물이 하나 올라왔네요. 이런 거 사면 대박이죠. 지금 4억 2천이잖아요. 이 부곡 다구역보다 의왕역에서 훨씬 먼 완전 비역세권인 의왕파크 프로지오 시세가 지금 보세요. 전용 84가 10억이에요. 9억 5천이래요. 그것도 몇 개 없죠. 지금 매물이 1068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전체 매물이 지금 하나, 둘, 셋, 한 6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물이 거의 없는 거죠. 여기가 지금 뭐 10억 이러고 있는데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재건축이 4억 2천이면 분담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보통 이득이 아니죠. 이런 매물이 또 나온다면 최대한 빨리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수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운양 까치 아파트 이런 데는 재건축 구역이 아니에요. 우성 6차, 우성 5차까지가 재건축 구역입니다. 의왕역의 대형 GTX 교통 호재를 받으면서 이번 정책의 수혜까지 톡톡히 볼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소액 투자로는 전국 최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위에도 뭐 구축 아파트들도 많고 이 부곡 가구역도 있고요. 의왕역 근처가 대형 호재도 받으면서 이 정책의 혜택을 보기 가장 괜찮죠. 다른 투자처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뭐 투자처까지 줄줄이 말씀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딱 GTX가 터진 시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는 6월 안에 하면 가장 좋고 7월, 늦으면 8월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로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 7월 정도만 돼도 다 반영이 될 거라 이 제도의 혜택을 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하셔야겠죠. 나 뭐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런 기회는 계속 옵니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 정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회는 많이 있어요. 꼭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번 정책의 수혜를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제목이 이해가 되셨나요? LTV 최대 70% 조정으로 순식간에 2억 이상 상승하는 곳 6월 내에 이런 주택을 매수해라. 이런 주택이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다들 아셨을 거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구독을 하고 싶지 않나요? 하고 싶은 거 다 알아요. 구독 누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